추수감사절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동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송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백신 개발 성과가 자신의 공이라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공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고 당선자 인증을 받으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면역 효과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연방대법원이 뉴욕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5,166명 늘어난 1,341만 7,506명, 사망자는 1,135명이 늘어 27만 73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587명이 늘어 65만 5,224명, 사망자는 30명이 늘어 3만 4,41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085명이 늘어나 33만 2,101명, 사망자는 15명이 늘어 17,066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429명이 늘어 11만 2,581명, 사망자는 35명이 들어 4,9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동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25일 하루에는 무려 18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연휴가 끝나면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6일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루 동안에만 18만 1,49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입원 환자는 8만 9,959명을 기록해 16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사망자는 2,297명으로 지난 5월 이후 1일 사망자 수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도 1,650명을 넘겨 5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283만여 명, 사망자는 26만 2,800여 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여행을 피하고 가족 모임을 삼가라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이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여 명이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에는 107만 967명이 비행기로 이동에 나섰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16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에 이뤄진 감염은 3주 후에 나타나서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걸쳐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기까지 2주 정도가 걸리고 사망까지 이어지는 데는 일주가 더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일주일에서 10일 후에는 하루 사망자 수가 4,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송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고령자를 비롯해서 의료계 종사자와 최전선 노동자들이 우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신속한 백신 개발 성과가 자신의 공이라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공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커브를 들고 있다며 백신은 배송될 것이고 말 그대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배포 대상으로는 최전선 노동자와 고령자, 의사와 간호사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정말 의학적 기적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하는 데엔 4년에서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신속한 백신 개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관해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견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백신의 공을 차지하게 하지 말라며 조 바이든은 2009년 신종플루 대응에 실패했다고 반복하고 백신 공로자는 자신이고 자신은 사람들을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몰아붙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FDA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저항을 했었다고 백신 승인을 담당하는 FDA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FDA가 정치적인 이유로 백신 승인을 지연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FDA는 12월 10일 백신 분야 위원회 회의를 열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12월 10일 회의를 염두에 두고 나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서 거듭 자신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고 당선자 인증을 받으면 백악관을 떠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경합주에서는 대규모 선거 사기와 부정으로 패배했다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상연설을 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고 인증을 받으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직접 문답을 한 것은 지난 3일 대선 패배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바이든에게 투표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고 당신이 알다시피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거인단은 다음 달 14일 만나 투표를 할 예정인데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232명보다 많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당선을 위한 270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실수한 것이라면서도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경합주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와 관리들의 부정으로 패배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표 중 상당수가 버려졌다고 주장했고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예전과 같은 모임을 갖지 못하는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가라면서 함께 시련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내 질 여사와 함께 작성한 기고문을 통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전국의 식탁에 빈 의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올해 우리의 칠면조는 예전보다 작을 것이고 음식을 만드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작을 것이라며 수백만의 미 국민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보낼 수 없는 전통을 잠시 놔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는 아내와 딸 부부와만 추수감사절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희생이 아니라며 잃어버린 시간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가이고 우리 혼자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싸우겠다는 용기와 공감, 헌신이 있으면 이 나라가 못할 게 없다면서 떨어져 있어야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 부부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식료품업계 관계자들, 교육자들, 과학자들을 거명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가족을 건사하느라 분투하는 부모들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면역 효과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중 연구진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면역 효과가 높게 나타난 참가자 집단에 고령자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업체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대해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상시험 중 연구진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다가 면역 효과가 높게 나타난 참가자 집단에 고령자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가 뒤늦게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지난 23일 자신들이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평균 면역 효과가 70%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백신 1회분의 절반을 우선 투여하고 한 달 후 1회분을 온전히 투약한 참가자들은 예방 효과가 90%였고 두 차례 모두 1회분 전체 용량을 투약한 이들의 예방 효과는 62%였다면서 투약량에 따라 면역 효과가 다른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가자들의 투약량이 달라진 게 연구진의 실수 탓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메네 판갈로스 부사장은 애초에 연구진이 모든 참가자에게 1회분 전체를 투약할 의도였지만
측정 오류가 있어서 절반만 투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집단에서 백신 예방 효과가 더 높게 나온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1회분의 절반을 접종한 것은 행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첫 투약에서 1회분의 절반을 맞은 참가자들은 모두 55세 이하로 고령층이 없었다는 점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백신의 효능에 의문점이 많은 상황에서는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5일 연방대법원이 뉴욕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찬성 5대 반대 4로 종교시설에 대한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서두른 에이미 코니 베럿 신임 대법관이 이날 참석 제한 금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베럿의 가세로 보수 성향이 한층 짙어진 연방 대법원에 향후 판결 성향을 점칠 수 있게 해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럿 대법관은 인준 후 첫 대법원 표결에서 참석 허용 진영에 가담해 참석 제한 금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참석 제한을 계속해야 한다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카톨릭교회와 정교회 유대교회당은 현재 참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베럿 신임 대법관의 가세에 따른 연방 대법원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입니다. 올해 초 베럿의 전임자인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교회에 대한 참석 제한을 찬성 5대 반대 4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내렸던 유럽과 브라질의 입국 금지 조처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를 철회하면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영국 아일랜드와 26개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해 미국인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5월에는 브라질에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이런 조처를 철회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고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와 공중보건기관, 다른 연방기관에게도 지지를 얻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상당수 나라가 미국의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타당하지 않고 규제를 철회하면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다수 당국자의 주장입니다. 국무부는 인도적 여행과 보건 대응,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 입국 금지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투자자나 학자, 학생, 언론인들에게도 입국을 예외적으로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시기도 명확하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데다 유럽 국가도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철회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중국과 이란의 경우는 입국 금지 철회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명물인 메시스 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행진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폭 축소된 규모로 TV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퍼레이드는 메시스 백화점이 서 있는 헤럴드 스퀘어 본점 앞에서 불과 한 구역의 거리만 진행되는데요. 이마저도 사전 녹화 영상이 방영됐습니다. 뉴욕의 명물인 메이시 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행진은 어제 대폭 축소된 규모로 TV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올해 행진은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는 헤럴드 스퀘어 본점 앞에서 불과 한 구역의 거리만 진행됐습니다. 뉴욕시의 메이시 추수감사절 행진은 메이시스 백화점 체인이 1924년부터 해마다 진행해온 세계 최대의 추수감사절 행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헤럴드 스퀘어까지 무려 2.5마일에 걸쳐서 진행됐었고 3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시내 거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 9개월 동안 뉴욕 시내에서 무려 24,241명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 환자 수가 30만 2,522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TV 동영상으로 녹화 중계된 행진 장면도 실제로 생방송이 아니라 미리 녹화된 연출된 방송이었습니다.
행사 담당자들은 중계방송 중에 보인 애드벌룬과 풍선들도 지난해 중계방송에서 따온 장면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홀리졸리 크리스마스를 부른 돌리 파튼의 노래 장면을 비롯해 많은 가수들의 노래나 공연 장면도 미리 녹화된 브로드웨이 공연물 등을 발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사 잡지 타임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포함됐습니다. 현재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0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시사 잡지 타임이 매년 선정해 발표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포함됐습니다. BTS는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는 등 미국의 팝 무대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1일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오른 BTS는 지난 24일 CBS의 토크쇼에 원격으로 출연해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받은 것 중 최고의 영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는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14억 뷰를 돌파하는 등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타임의 올해의 인물 후보로는 BTS와 블랙핑크 외에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이자 여성 부통령이 되는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포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에이미 코니 베럿도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고 올해의 인물은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식당 야외 영업 규정에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가주 요식업협회는 철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벌인 끝에 야외 영업 금지 조치 철회안을 거부했습니다. 슈퍼바이저 2명의 강력 반대에도 보건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자제를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I have never experienced the kind of pushback I am hearing. The public doesn't think that that recommendation is right. And it's the best info we have. After 7 months, we have not been tracking that info. Actually reaffirms how upset I am about the fact that I feel this is arbitrary and punitive toward outdoor dining at restaurants. 각 지역 단체들은 당국의 결정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주 요식협회는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을 상대로 야외 영업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즉각 기각하자 법적 투쟁을 예고하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Through this whole 8 months, not one of them has lost a paycheck. But the people they serve are suffering. I want people to call the supervisors, call the 3 that voted for this, and say, please reconsider. 이런 가운데 오늘 밤 10시부터 발효되는 야외 영업 금지 조치를 앞두고 연말 장사만 바라보고 있었던 업주들은 팬데믹 초기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I worry more about the business than myself because I can always get another job. These people, these business owners have invested their entire life savings, everything that they have into these businesses and done everything they can during this pandemic to try and keep them open. And the government is doing nothing to support that whatsoever. 앞서 LA 경제개발공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 70만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연 $5만 미만을 버는 가구에 속해 주내 실업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통과에 대한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어 이 같은 정부의 제재를 막기 위한 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의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주 뒤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2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 전염률이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률은 코로나19 환자 1명으로 인해 감염되는 인원을 나타내는 척도로 1.0이 넘으면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전염률은 1.27로 이는 2주 안에 2배로 늘거나 한 달 안에 4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티나 갈리 LA 카운티 보건국 박사는 확진자가 2배 또는 4배로 늘어난다면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무리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4,31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7만 8,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주민 14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역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를 기록하면서 보건국은 모임 자제를 당부했고 만약 모임을 가졌다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 디즈니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테마파크 사업부 직원 3만 2천 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9월 2만 8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리해고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4천 명 더 늘렸습니다. 또 디즈니는 직원 연금과 퇴직자 의료급여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금을 축소하고 주주 배당금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올해 사업연도에 40여 년 만에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연휴 성수기 경무에 시달리는 최일선 근로자들에게 5억 달러 규모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데이브 클락 아마존 소매 영업 담당 수석 부사장은 아마존 블로그에 12월 1일부터 31일 아마존에 고용된 상근직은 보너스 300달러, 시간제 근로자는 보너스 15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문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스크와 세정제 등 개인 방역 물품에 대한 할인 구매 프로그램의 혜택폭을 크게 늘립니다. 뉴저지주 경제개발공사는 24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개인 방역 물품 구매 프로그램의 혜택을 10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 기존의 10%에서 추가로 65%를 더 할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소기업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한액도 2배로 늘렸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내년 봄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크리스토퍼 아이즈그루버 프린스턴대 총장은 24일 온라인 화상 기자회견에서 올가을 모든 학부생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았다며 내년 2월 봄학기부터는 일주일에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제재 속에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캠퍼스 복귀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되고 곳에 따라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